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과 기준,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코스닥이 흔들리는 이유, 또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보이는 조정은 저는 연초부터 해서 이제 좀 강하게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둘러싼 수급 환경은 좀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100일 정도 수준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도 54조 원 정도 수준에서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외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차전지로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새로운 좀 이제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제가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5월달, 6월달이 과거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봤었던 부분이고요. 오른쪽의 흐름을 보시면 1월달과 4월달 사이의 수익률이 이제 파란색 세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았던 회사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던 반면에 안 좋았던 회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이 차별화가 많이 심했던 게 1월달과 4월달이 역사적으로 보였던 구간이라면, 5월달과 7월달 사이는 좋았던 기업들의 군과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기업들의 군의 수익률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일부 섹터의 쏠림 현상이 좀 진행이 되었다면, 5월달, 6월달은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고 새로운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를 해 보시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좀 전에도 뭐 그런 언급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2020년 연말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변화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검은색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네. 그 2020년 12월 여기만 하더라도요, 사실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었죠. 그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25조의 시가총액으로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1, 2위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로 바뀌었고, 그나마 LNF가 4위 정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최근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시가총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가 고개를 조금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사이에서의 이 격차도 조금 좁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하고 이 부분을 시장을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오늘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에서는 매수였는데 코스닥만 매도였죠. 근데 그들 자금들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가들 자체가 별로 최근에는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우하향 그림을 그리면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 수량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의 상당 부분이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과 좀 엮여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이 돼야지만 우리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동안은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은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된 부분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371억, 그 다음에 LNF도 매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상대적으로 금액은 좀 작지만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500억, 600억 정도 어제 매도가 나왔는데,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 BM을 더하면 어제 매도 금액 전체 합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는 또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 2차 전지는 좀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당분간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그렇죠. 그들이 갈 만한 네. 곳을 미리미리 좀 공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내에서 일종의 이제 자금의 흐름,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에서 빠져서 딴 데 가려고 해도 2차 전지만한 데가 없다, 대안이 없다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수급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네네. 뭐 자동차, 바이오, 엔터 뭐 이런 섹터들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될 섹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엔터에 대해서는 하이브를 중심으로 좀 네.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시가총액이 워낙 이제 엔터주가 크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 이제 자금이 일부 나오면 옮겨갈 만한 후보군으로 엔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한번 이제 미리 또 새로운 이제 또 주도 테마가 될 후보군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본다면, 네. 저는 이제 로봇 쪽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 로봇이 연초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강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4월 달은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덱스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서 그림을 이제 그려봤는데, 사실 작년도 하반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올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로봇 인덱스가 한 2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수가 2배 올랐으니까 그 중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은 오른 종목도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종목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수가 2배 올랐고,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예쁘게 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조정이 뭐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큰 거가 아닌 건가요? 21점 밑으로 저 정도 조정받으면. 네. 네. 가격 조정을 지금 좀 받았는데, 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왔다가 네,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에 대해서 크게 뭐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없어요. 관심이 네.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네. 주가 모양도 안 좋고 차트도 안 네. 좋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럴 때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연초에 강하게 움직일 때 가장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차트를 그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행보하다가 갑자기 1월 초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1월 3일이었죠. 1월 3일 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그때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다 투자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검은색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한참 올라갈 때는 보시면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두 이동평균선 간에. 네.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수렴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열되지 않고 지금이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가 뭐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감속기의 대표 종목인 SPG, SBB테크, 그리고 로보스타까지 4종목을 제가 한번 작년 연말부터 해서 100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최근에 동향은 어떤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레인보우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반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지금 3월달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대기업이 뭐 로봇 회사를 투자했다.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신선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새로운 걸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 로봇 전체의 산업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개별 기업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덩달아서 같이 올랐다면 이제는 아마 차별화되지 않을까. 투자 받는 기업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3월달까지 이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4월달 한 달 동안은 방금 보여드렸던 4개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세로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월 27일과 4월 28일인데요. 그때를 바닥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서서히 바닥에서 약간씩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날에 뭐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때는 기업들의 투자의 소식이 아니라 예. 정부의 정책이 이제 4월 27일, 4월 28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능형 로봇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4월 27일 날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은 앞으로 로봇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움직였고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후에 잘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공포 이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 4월 28일에는 산업부 장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반기 내에서 우리 첨단 로봇과 관련된 산업 전략 가칭 1.0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니까 지켜봐달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28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다시 지금 힘을 얻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업들의 이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움직였다면 5월과 6월이 이제 상반기 남아있는 2달입니다. 상반기 내에서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지금부터가 발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구간 아닌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뭐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R&D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그리고 뭐 제조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용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망라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로봇주들이 최근 1년 동안의 신고가에서 어제 종가까지 해서 하락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은 60% 가깝게 빠졌고요. 네. 적게 빠진 종목은 20% 정도 빠졌는데, 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 감속기 관련된 SPG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기관 수급이 최근에 다시 좀 새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로봇주들이 새로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다시 체크를 해주셨고요. 정책 모멘텀이 있고 네이버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시장에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자료를 좀 가져오셨네요. 네, 지금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주가가 한 5% 오르고 카카오는 어제 제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변화가 크게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일단 금리가 요즘 안정을 찾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네이버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어제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두 회사가 너무 차별화되게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이렇게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로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40%나 나오게 되고, 밸류에이션도 보면 카카오가 한 50배 정도 수준이라면 네이버는 한 3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주주들에 대한 정책도 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배당과 자사주까지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 AI 하이퍼클로바 X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 인터넷 주 중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조정 양상들인데요. 시장의 흐름들,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오늘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